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물어다 드립니다. 스왈로스 지금 날아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왈로스 28번째 시간으로 찾아온 진행자 강승완입니다. 오늘도 우리 또 같이 녹음해주신 패널분들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수입니다. 네. 목소리가 많이 걸걸해지셨네요, 민수 씨. 민수 씨 목소리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변성기가 늦게 오셨네. 저는 박다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채원입니다. 다들 저희가 한 2주 정도 지금 못 본 것 같은데 다들 좀 텐션이 좀 많이 다운이 됐네요. 시국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역대급이지 않나요? 지금? 연말에. 네, 진짜 지금 집콕 너무 열심히 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민수 씨는 집콕을 정말 열심히 하셨나 봐요. 얼굴이 많이 열심히 한 사람의 티가 나는 그런 얼굴이에요. 제 21년 인생 중에 진짜 최고로 재미없는 연말인 것 같습니다. 그쵸, 오늘 사실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날짜가 31일인데, 이 보신각 재종 행사도 이번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사람이 많이 몰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진짜 이 종소리도 못 듣고, 해돋이도 못 보고. 그렇죠. 해돋이도 못 네. 보고, 종소리도 못 듣고, 집에 옥상이 있으시다면 옥상에 올라가서 보시거나, 또 추위도 엄청 춥더라고요. 오늘 날씨도. 서울은 지금 영하 11도가 최저 기온이었다고 하니까. 울산도 낮 기온이 영하예요, 오늘. 정말 네. 여러모로 좀 힘든 2020년 끝까지 여러모로 좀 어려운 해가 아닌가 싶어요. 저희도 아마 이렇게 모여서 녹음한 것보다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녹음한 횟수가 정말 더 많은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정말 아쉽지만 그래도 2020년 마지막 녹음 좀 의미 있게 올라가는 거는 아마 2021년으로 해서 올라갈 거고 또 녹음하는 건 2020년 마지막 날에 또 녹음을 하는 거니까 또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그런 녹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 새해 처음으로 들려드릴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좀 이러면 항상 밝은 소식을 좀 들려드려야 되는데 스포츠계에도 그렇게 좋지만은 못한 소식들이 좀 많이 들려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좋지 못한 소식을 들려드렸었잖아요. 이 삼성 라이온즈 그쵸. 선수의 이 SNS 일탈 논란을 이야기를 하면서 퍼거슨 감독의 이 명언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좀 안 좋은 소식을 알려드렸는데 이번 주도 좀 아쉬운 소식을 들려드리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민수 씨 어떤 주제죠? 네, 바로 키움 구단이 이제 팬을 사찰하고 또 허민 의장이 2군 선수들 훈련하는 데서 이제 몰래 야구 노름을 한 그런 이제 행위에 대해서 이제 KBO에서 징계를 내렸는데 또 그 징계에 대해서 또 불복을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키움 히어로즈와 관련된 논란입니다. 간다! 넘어간다! 네, 앞서 민수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키움 히어로즈 논란이 시즌 말미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이 허민 키움 히어로즈 사회이사라고 하죠. 이 의장. 네. 네. 무슨 회의 의장이라고 키움 히어로즈, 허민. 한때는 허민도 거의 구단주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고, 근데 이 허민 씨가, 원래 좀 서울대에서도 야구를 좀 즐겨 했을 정도로 굉장히 야구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고 단순히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정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고양 원더스를 사실 만든 주체도 허민 이 사회이사고 그리고 맞아요. 허민 본인이 이제 프로에 진출하기 위해서 정말 트라이아웃도 참여하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논란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바로 이 허민 선수가 본인의 이 야구 캐치볼, 야구 실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키움 히어로즈 2군 선수들을 사적으로 활용을 했다.
라는 게 이제 논란이 불거집니다. 그게 바로 한 영상이 나오면서부터인데, 이 영상이 뭐였냐면, 이 2군 구장에서 이 허민과 2군 선수들이 캐치볼 하는 장면을 한 팬이 촬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영상이 바깥으로 외부로 알려지면서 당시 이 직권 남용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허민 씨가 논란에 이제 칼에 올라섰었죠.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와 관련돼서 또 이태근 선수가 당시 이 영상이 외부로 알려지고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일자 허민 씨가 이태근 선수에게 지금 그 영상을 찍은 팬이 혹시 누구인지, 언론에 제보를 했는지 이런 거를 물어봤고, 그리고 이걸 CCTV를 통해서 또 돌려봤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렇죠. 결국엔 이태근 선수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허민 씨가 이거 이외에도 뭐 1, 2군 선수들을 본인의 어떤 회사 행사에 참석도 시키고 이러면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우리는 구단의 선수지 구단주, 뭐 대표, 사회 이사의 어떤 심부름꾼이 아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이제 키움 히어로즈 감독을 지냈던 손혁 감독 역시 뭐 광주에서 경기를 할 때 서울로 불러갔다는 그런 또 논란도 많이 생기면서 정말 일파만파 파장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KBO에서는 진상을 확인하고 처음에는 이 증거 불충분으로 단순하게 엄중 경고를 내렸었는데, 이 정은찬 이 총재가 일단은 동의를 하지 않으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조사 결과 이 허민 씨에게는 직무정지 2개월, 그리고 키움 히어로즈 구단에는 엄중 경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까 민수 씨가 말씀하신 대로 허민 씨가 여기에 대해서 키움 히어로즈 구단을 포함한 이 허민 씨가 이 징계를 불복종하면서 항소를 했죠.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많이 욕을 먹고 지금 이 상황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참 불복종 했던 그 근거를 좀 봤거든요. 왜 불복종을 하게 되었는지, 네네네. 근거가 뭔지. 근데 이건 살짝 그 스포츠 전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스포츠계 전체적으로 문제인 것 같은 게, 뭔가 선수들이 눈치를 본 것 같아요. 그 의장의 눈치를. 공식적인 입장으로, 네. 어떤 눈치를 공식적인 말씀하시나요? 입장으로는요, 그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그 허민 의장의 그러한 야구 연습 거기에 동의를 해서 참여를 했다, 이런 식으로 네. 나왔는데, 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 이렇게 구단과 의장에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때 선수들이 뭐 자기는 소신껏 말을 하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이 전 들어서 이건 정말 눈치 싸움이지 않았나.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태근 선수는 은퇴를 한 선수고, 네, 그렇죠. 맞아요. 나머지 선수들이 이제 증언을 해야 되는 선수들은 앞으로 키움 히어로즈에서 야구를 계속 해야 되는 선수들이니까 아무래도 눈치를 봤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네, 생각이 그니까요. 들어요. 그 거의 최고참에 은퇴하는 선수한테도 그런 부탁을 하는데 더 어린 선수들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이태근 선수 포함해서도 은퇴한 야구협회 그쪽에서도 되게 그 제재에 대한 강도를 높여야 된다는 말이 더 나오고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태근 선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KBO의 징계가 뭐 자기도 완전 100% 만족을 못하지만 그래도 존중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태근 선수가.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태근 선수뿐만도 아니고 아마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또 이게 징계가 또 그렇게 또 세진 않다. 물론 정운찬 총재가 이번엔 진짜 좀 강력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허민 의장 직무 2개월 정지 그거거든요. 근데 그것 가지고도 좀 소용이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네. 뭐 여러 이야기가 많아요. 뭐 여론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말 흔히 말하는 이 솜방망이 징계다.
솜방망이 징계가 또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일단은 KBO의 징계니까 그거는 규정에 의해서 처리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네. 그거를 넘어서 여기에 불복종했다는 것 자체도 좀 논란이 많잖아요, 지금. 네. 이게 참 그 법원의 일까지 가는 게 좀 맞는가 싶어요, 참 이게. 지금 보면 이제 선수협에서도 이제 대표로 이제 이번에 양의지 선수가 됐잖아요. 양의지 선수가 이제 회장이 돼서 이제 또 대표로 또 이런 일에 크게 유감한다 하기도 하고 또 1구에 이미 이제 오래전에 은퇴한 선수들이 모여 있는 또 그게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번 일에 크게 유감이다 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번 일에 많이 분노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그리고 이게 분명히 이 키움 측에서 잘못한 일인데 이걸 가지고 불복종을 한 다음에 법정까지 가면 그 후에 이제 팬들, 키움 팬뿐만 아니라 이제 야구 팬들에 대한 폭풍도 감당할 수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좀 핀트를 확실하게 좀 잡아야 되는 게 아까 다운 씨가 말한 대로 이게 좀 솜방망이 징계가 나왔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하겠다라고 키움 측에서 이야기한 이유가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그쵸. 점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좀 명확히 짚어봐야 될 거는 팬을 사찰하려 했다. 왜냐면 팬이 당시에 그 촬영하는 거를 CCTV를 돌려서 확인을 하려고 했다는 게 이태근 선수와 허민 씨와의 이 녹취록에서 또 증거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팬을 사찰하는 행위는 감시하는 거잖아요. 사찰이 말 그대로. 구단이 팬을 그러니까 생산자가 소비자를 감시한다라는 우리는 그걸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만으로 봤을 때 근데 사실 이것도 뭐 녹취록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계속 키움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뭐 당시에 여권이 한번 분실돼서 그것 때문에 CCTV를 설치했고 그것 때문에 돌려본 거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이 나오니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게 보니까 허민 씨가 계속해서 그런 이제 행동을 한 것 같아요. 본인의 이 야구 열정이 굉장히 강해서 스프링 캠프 때도 이 청백전 할 때 본인이 직접 투수로 올라가서 공을 던졌다고 해요. 프로 선수들 상대로.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야구 열정은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 과연 본인이 그게 월권이었는지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건 또 본인만이 알고 있겠죠. 네. 약간 선을 넘었죠. 그것도. 그렇죠. 좀 선을 넘은 행동이고 당시 롯데에서도 이 사찰 관련 논란이 있었을 때 맞아요. 네. 사실 뭐 구단의 의도는 그렇다고 합니다. 당시 롯데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사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롯데에서 정말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거를 좀 줄이고자 어쩔 수 없이 CCTV라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했다곤 하지만 그거 자체로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그런 또 맥락으로 봤을 때 또 확실히 이번 문제하고도 또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때는 그렇게 돼서 롯데의 이제 프런트들이 좀 대거 교체됐던 걸로 잘 알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과연 이번에는 이제 좀 키움의 이 프런트들이 좀 어떻게 될런지 전 그것도 약간 궁금을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 당시 롯데는 롯데가 어떤 기업입니까? 소비재 기업 아니겠습니까? 백화점도 운영하고 있고요. 워터파크라던가 테마파크. 그렇기 때문에 이 롯데 기업에서는 그 야구단으로 인해서 시끄러워지는 걸 굉장히 원치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 기업 측에서 구단 측에 뭔가 액션을 보여줘야 이 롯데 기업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건데
사실 키움은 그렇지 않거든요. 키움 기업은 뭐 외부 소비자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오로지 야구단을 운영하는 팀이기 때문에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키움 증권에서 뭘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키움 증권도 그저 네이밍 스폰서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할 수 있는 액션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런 또 차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롯데였다면 징계가 내려왔을 때 그대로 안고 갔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키움은 잃을 이미지가 없습니다, 사실. 전 단장인 이문주 단장 사건부터 계속해서 말이 많았던 구단이기도 해요. 뭐 이장석 옥중 네, 옥중 경영부터 그렇긴 해요.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키움이 아마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본인들은 이미 이럴 대로 다 잃었다. 약간 이런 지금 뉘앙스로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조금 더 볼만할 상황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승환 씨가 말씀하신 대로 허민 의장이 되게 야구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그런 의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2개월 정직 처분을 받게 된다면, 그리고 이걸 따르게 된다면 이제 있을 드래프트나 그런 거에서 힘을 못 쓰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지금 뭔가 더 불복하려고 하고 그런 네, 움직임을 맞아요. 보이려 하지 않나. 지금 막 키움이 감독도 선임해야 되고 뭐 바쁘거든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아마 또 그러는 거였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그러네요. 오히려 이거를 좀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 일단 처리할 수 있는 일들까지는 다 처리해 놓고 그 다음에 그쵸. 징계를 사실 수용해도 문제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게 또 이용하는 거라고 또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원 씨가 또 좋은 점 지적해줬네요. 채원 씨가 봤을 때는 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한 부분이 어떤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지만 스포츠 팬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구단과 선수, 팬과의 관계, 이런 논란들. 일단 그 야구 선수가 그 영상을 찍은 팬이 그 어떤 특정한 야구 선수의 팬이라고 해서 그 선수한테 팬에 대해서 케어하라 이거 한 거는 좀 팬의 입장에서도 기분이 나쁘고 선수의 입장으로서도 좀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선수들이 이제 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서 안에 뭐 구단 임원과 함께 야구를 한다 뭐 이런 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의장과 그런 캐치볼 같은 걸 하니까 선수의 그 권리에서도 약간 좀 그걸 위반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선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본 이야기네요. 결국에 채원 씨 말씀은.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그 이해 관계자들이 얽혀 있어요. 팬도 그렇고 KBO도 그렇고 구단 그리고 구단을 운영하는 뭐 임원진들, 팬들 뭐 이번 사건은 좀 진짜 암울합니다. KBO가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 왔지만 비슷한 문제들이 있어 왔지만 전혀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서 확실하게 아쉬운 면이 저는 이번 사건으로 야구를 좋아하는 팬 입장에서는 또 이런 느낌으로밖에 안 들거든요, 이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다른 스포츠계에서 비슷한 일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네, 저는 그거를 어디서 봤냐면 그 약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선수들이 더 높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약간 그 높은 사람들은 갑질을 하는 그런 전 측면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축구 쪽에서도 이런 일이 꽤 많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다. 네, 전부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 감독이 선수들에게 뒷돈을 받지 않으면 뭐 아예 경기를 뛰지 않게 해준다든지. 네, 네. 그렇다고 돈을 안 내지도 않아요, 선수들이. 왜냐면 뛰고 싶으니까. 네, 그런 거 일단 아마추어에 좀 비질비질하죠. 야구도 그래서 뒷돈으로 오가는 것도 많고요. 아마추어 쪽. 네, 그러니까 이게 높은 사람들의 권력 남용이랑 그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눈치 보는 것 사이에 이런 관계는 참 이게 없어질 수 없는 약간 스포츠의 본질을 해치는 그런 악습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키움 히어로즈가 우리나라 그 대기업, 모기업에 의한 운영을 깨준 또 구단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사실 좀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렇게 운영이 될 경우에 구단이 이 모기업에 연연을 많이 안 하니까 정말 독자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 본인만의 그 본인 스타일의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했었을 거고, 실제로 외국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많죠. 사업가가 구단을 인수해서 구단 주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이 해외 스포츠 구단 운영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거를 겪지 못, 그런 것을 키움에게 기대했지만 오히려 거기서 나오는 또 안 좋은 역효과가 또 등장을 하면서 그니까요. 전반적으로 스포츠 산업에서 봤을 때도 과연 우리가 그토록 얘기하던 이 모기업 없이 구단이 운영되는 그러한 운영들이 안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도 다시금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이 키움 히어로즈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KBO 앞서 제가 요약을 해서 설명해드렸다시피 허민의 이 선수들의 사적 활용 관련해서 KBO가 징계를 내렸고, 여기에 불복한 키움 히어로즈, 그에 대한 비판까지, 그리고 저희들의 생각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전반적인 대한민국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도 좀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사건이 되지 않았나. 하지만 여기서 또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좀 모든 스포츠계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여러분께 2021년 1월 1일부터 안 좋은 이야기로 스왈로우즈가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2021년에는 좀 코로나도 잠잠해지고 스포츠계에도 좋은 소식들만 들려서 더 재밌는 이야기들을, 좀 희망찬 이야기들을 좀 전달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새해다 보니까 우리 패널분들께서, 팟캐스터분들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전하면서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네, 박다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왈로스 박다원입니다. 한 해 동안 저의 재미없는 시시콜콜한 농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에는 변치 않는 시시콜콜한 농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왈로스 민수고요. 저도 뭐 부족한 점 되게 많았는데 그래도 이 꾸준하게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저희 다원 씨나 승환 씨나 채원 씨한테도 되게 고맙고요. 새해에는 제가 뭐 또 열심히 달리곤 싶은데 이게 제가 아마 추후에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추후에 말씀드릴 건데 아마 제가 이제 한 몇 번 더 이 녹음을 하고 나서 이제 아마 빠지게 될 건데, 그 이유는 제가 또 추후 에피소드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성대모사 한번 해주시면 안 되나요? 오랜만에? 그거는 어떤 성대모사요? 마지막 인사 전에 한번 하는 걸로 하죠. 네, 그게 나을 것 상관으로.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왜 채원입니다. 다들 끝날 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죠?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다원 씨가 새로운 스타트를 시작이- 잘못 네. 끊었네요. 네. 새로운 시작. 그냥 얘기하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하면서 뭐 각을 잡으면서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들. 아니, 전 일단 새로운 올해- 시작을 위해서. 네네. 채원 씨 얘기 좀 들어. 네. 올해 처음 팟캐스트 해봤는데, 그래도 나름 제 생각에는 첫 편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고요. 확실히 그리고- 나아졌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그 배구에 대한 소식은 좀 활기차게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다들 정말 건강하시고 듣는 청취자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스왈로즈는요, 2021년 신축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지만 끝까지
본인 몸 관리 잘 하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자 강승관이었고요. 오늘도 다원 씨, 민수 씨, 채원 씨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